네, 안녕하세요. 내손한 디지털 공사관리 앱 콘업 코파일럿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콘업 코파일럿 설치부터 해가지고 한 번에 이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휴대폰을 켜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를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게 되면 검색 부분을 클릭하여서 콘업 코파일럿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노란 색깔로 어플이 하나 나오시게 되고요. 이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한번 열어서 콘업 코파일럿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콘업 코파일럿을 이용하시게 되면 아래 해당 알림이 나오시게 되는데 다 허용을 눌러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용까지 다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로 해가지고 이제 콘업 코파일럿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콘업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콘업에 있는 기능들을 좀 축소화 시켜가지고 해당 현장 기사들이 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로 해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한번 로그인을 해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제 현장 현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장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현장이 하나가 보이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처음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전체 0, 진행 0, 완료 0 해가지고 지금 이 화면이 빈 화면으로 해서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장 개설 부분 클릭해가지고 이제 현장명부터 해가지고 착공일, 준공일, 기술, 그리고 주소, 그리고 해당 동이 있으면 동명칭을 적으신 후에 밑에 옥탑, 지상, 지하, 그리고 기초부터 외벽, 지붕, 전층, 외부 부분에 해당하시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콘업 코파일럿 내에서 현장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도 빠르게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건축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입력을 한 후에 현장 생성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알림 문구와 함께 지금 현장이 만들어지신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 안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크게 콘업에서 보셨던 것처럼 크게 이제 건축 품질로 된 카테고리가 하나, 안전 카테고리 하나, 공사일지 카테고리 하나, 그리고 일지장 체크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보셨던 것 같이 도면 그리고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또한 유튜브나 카페로 바로 들어가 보실 수 있는 밑에 콘업 TV라든지 콘업 카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해당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카페로 해가지고 저희 콘업의 소식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가 생성해 놓은 현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콘업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현장명, 그리고 중간에 전경사진 및 조감도, 그리고 착공, 준공일, 그리고 위치가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전경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바꿔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건축 품질 문서 작성, 안전 문서 작성,
공사 일지 작성, 그리고 자원 관리로 해가지고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도면,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2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고, 이 코너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일단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장 생성까지 했고, 이제 제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너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가 있고, 코너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료로 3개 현장까지 일단 지원을 먼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3개 현장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코너 코파일럿을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현장 개수를 무제한으로 이제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현장 개수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으면서도 문서 장수, 건축서에서도 만약에 하나를 작성하는데 문서가 4장이 만들어지면 그 장수를 카운트해가지고 300장까지 해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각 현장마다 300장이 아닌 전체 현장에 대해서 300장을 제한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 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검측 품질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측 품질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보이시는 화면이 일단 검측 요청서가 먼저 보이시게 되고요. 이 부분의 카테고리 항목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검측 요청서부터 해가지고 타설, 자재검수, 자재공급원,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콘크리트 시험검사 일지, 레미콘 시공 품질 관리 점검표, 그리고 현장 설계 변경 요청서까지 안에서 작성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현재는 이제 검측 요청서, 타설 요청서, 자재검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까지만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이제 기능들이 이제 더 보여지게 될 예정이고요. 일단 검측 요청서부터 해가지고 작성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어떤 서류를 고르시던 간에 제일 먼저 보이시는 화면은 달력 화면이 되시겠습니다. 이 달력 화면에서 해당하는 날짜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코너업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체크리스트, 검측 요청서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가 먼저 나오게 되고, 체크리스트에서도 기술, 공종, 세부 공종을 눌러주게 되면 그에 맞는 이제 세부 공종들이 이제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세부 위치, 부위, 작성 일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콘업에서 보셨던 게 아닌 이제 다른 형식으로 이제 좀 변경된 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 빼기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을 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보시다 보면 이 추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추가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하단에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설정되어 있으신지 모르시니까 여기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설정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 1회만 해가지고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빠르게 지나갔던 자원관리 부분에서 이제 체크리스트 부분으로 넘어가서 항목들을 수정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 부분에서 간단하게 작성 이렇게 다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게 되면 밑에 체크리스트 부분에 방금 저희가 체크리스트 작성한 게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작성된 거를 보기 누르시게 되면 체크리스트를 보실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 추가 눌러주시면 거기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서 번호,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문서 번호,
그 다음에 발송 일시, 검측 요구 일시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측사항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 형식으로 문구가 없으시게 되는데, 기본 문구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상용구들 해가지고 담아놨습니다. 이 부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검측을 요청합니다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회색 박스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에서 내용이 없다고 하시면 회색 박스 부분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직접 입력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내용 입력을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입력한 내용이 들어가주신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첨부 사진 부분입니다. 첨부 사진 같은 경우 이제 사진 촬영 버튼 클릭하게 되면 해당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사진, 앨범 혹은 탐색 해가지고 사진을 모바일에서 이제 넣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게 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넣어 보실 수가 있고요. 사진 같은 경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저희 코너에서 많이 보셨던 기능 사진보드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진보드 온 버튼 눌러 보시게 되면 해당 위치라든지 공종, 날짜 해가지고 지금 사진보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이 밑에 마크업 부분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해당 사진의 마크업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부터 해가지고 텍스트, 또 혹은 이제 사각형, 하이라이트 등 각종 이제 사진에다 이제 작업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 상단에 디스켓 아이콘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사진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사진보드와 사진 뒤에 마크업 작업을 해보신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당 부분에 사진이 들어가 보신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첨부 도면 부분입니다. 이 드로보드 버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 코파일럿 내에 저장한 도면들을 갖고 와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기능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면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사진처럼 마크업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도면도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끝으로 첨부 서류. 첨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공사 참여자 실명부 같은 경우 이제 촬영을 해서 스캔해서 올려주실 수도 있고, 그에 맞게 이제 밑에 붙임 서류들을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 없으면 직접 입력을 통해서 여기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밑에 서명 부분 같은 경우 보통 기사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클릭을 해서 서명을 진행해 주시게 됩니다. 현장 대리인분 서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까지 다 들어가고 나고 이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제 서류가 이렇게 만들어지시게 되고요. 이 서류를 미리 보기를 하여서 해당 문서를 확인 후 이 부분을 이 상단의 공유하기 아이콘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보내든지 아니면 메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서 공유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미리 보기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요청서 갑지 부분, 그리고 서명, 그 다음에는 이제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과 도면이 이게 담겨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PDF로 뽑아서 이제 인쇄를 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들어가셔도 이렇게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쪽 부분에 엑셀이라든지 한글, 워드, 그리고 PDF 인쇄까지 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 나머지 이제 부분들을 채워주신 후에 이제 최종 완료된 서류들을 이 갑지 업로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최종적으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검축 완료 부분에 파일이 넘어가져서 최종적으로 검축이 끝나게 되는 그런 단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안전 서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같은 경우에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안전일지 뿐만이 아니라 TBM, 교육일지, 위험공정 사전 작업 허가서, 건강산단일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표 월간 1일, 그리고 밀폐 공간 작업 허가서를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TBM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작성되어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날짜 들어가서 한번 문서 안에 작업된 걸 보게 되시면 현장명부터 해가지고 현황 입력을 클릭하게 되면 내용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밑에 사진도 업로드를 하여가지고 사진 업로드에 대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서류가 있으신 경우에는 서류 등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등록해 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TBM 일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지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같은 경우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캘린더 화면으로 먼저 보이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날짜 클릭하여서 상단에 날씨, 그 다음에 자원값들,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의 일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과 같이 대공간, 세부공간, 실, 기술, 공종, 세부공종을 지정하여서 입력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업되어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블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블록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작업돼 있는 일지를 불러오는 기능이라 봐주시면 되겠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일지와 그 밑에 금일 작업 및 명예 작업 내용을 적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값 같은 경우 이제 자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전에 작업되어 있는 자원값들 좀 불러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업체부터 해가지고 공정 기능별로 이제 최초 1회를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그 후에 필요한 업체들만 해서 불러와서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금일 뒤에 수량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 노무 마찬가지로 자재, 장비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일지를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상단에 프린트 아이콘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일지를 이제 미리 보기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저희 공사 일지 틀에 맞게 공사명이라든지 일자, 날씨, 그리고 금일 작업이라든지 명예 작업, 그 밑에는 출력 인원, 노무값, 자재값, 장비값 해가지고 일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파란 색깔 아이콘 같은 경우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서명하는 기능인데요. 해당 부분에 공사라든지 담당, 공모, 관리, 현장 대리인 등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 부분에 서명 혹은 이 계정에 스마트 서명을 등록을 하였다면 스마트 서명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지에 서명이 들어가게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원관리인데요. 자원관리 같은 경우 클릭하게 되면 모바일에서는 이 자원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자원 안에 업체 별로 해가지고 일지에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지에 작성되어 있는 이제 업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원은 좀 이따 PC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도면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도면이 이제 코너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해당 도면을 한번 클릭 후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 옆으로 넘어가 주시게 되면서 확대하면서 해당 도면을 보실 수도 있고
아까 검측서 작성하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이 부통 아이콘인 마크업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도면에 마크업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도면을 이제 PDF로 해가지고 공유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파란 색깔 아이콘 클릭해 주시게 되면 공유 아이콘이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칠해져서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공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여서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편하신 걸로 해가지고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부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날짜별로 해가지고 지금 이 날짜 보이시는 부분에 날짜뿐만이 아니라 공종, 공간, 사용자, 업체명별로 해가지고도 이제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이 기준은 이제 위에 상단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진첩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일단 전체 선택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진대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사진대지 클릭해서 사진대지 장수를 2장용으로 할 건지 4장, 6장용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해 보시게 되면 자기가 선택한 장수에 맞게 사진대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사진첩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밑에 이제 공사 사진들 해가지고 이제 사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6장용으로 해서 보여드렸지만 2장용으로 하게 될 경우 이 사진들을 2장용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장용으로 보이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제가 PC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C로 넘어왔는데요. PC 같은 경우에 아까 자원관리 부분이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자원관리 부분 클릭하게 되면 업체부터 해가지고 WBS, 기능공, 자재, 장비 등 이렇게 일지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체크리스트 부분, 검측서 아까 작성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최초 1회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변경을 하고자 하면 PC로 들어와서 자원관리에 체크리스트 눌러주셔서 이 동그라미로 활성화된 부분을 클릭해서 안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그에 맞게 이제 수정이 되시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철근 리스트가 있게 되는데 해당 도면에 대해서 철근 부호를 잘라서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 코파일럿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코너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너 이랑 이제 거의 유사하게 기능은 다 같은데 단지 다른 점은 동영상이랑 이제 사업관리 내부에 있는 이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다. 결국에는 검측 품질 안전 일지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저희 코파일럿 자체가 이제 건설 업무를 지원을 하는 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롭게 좀 사용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안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갑질을 잘못 올려가지고 할 경우 갑질 업로드 통해서 다시 새롭게 PDF를 넣어 주셔가지고 수정을 해 보실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코너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코너 내에 있는 기능들 중 일부를 문서만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만 갖고 와서 만들어진 어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 기능들을 좀 사용해 보시면서 저희 코너베 코너베 더 사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내 손 안의 디지털 공사관리 앱 코너 코파일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